조갑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30일 정오를 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 강한옥 여사가 어제 별세했습니다. 92세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가족장으로 치르겠다 하면서 청와대는 평소처럼 일에 전념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다음 달 3일에서 5일 태국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에 예정대로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족으로는 문 대통령 외에 누나, 동생 세 분이 있습니다. 이 문 대통령은 자서전 운명에서 가난 속에서도 돈을 최고로 여기지 않게 한 어머니의 가르침은 살아오는 동안 큰 도움이 되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문 대통령 부모는 1950년 12월 흥남 철수 당시 메르디스 빅토리아호를 타고 빅토리호입니다. 빅토리호를 타고 거제로 내려와 피난민 수용소에서 생활했다고 합니다.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이던 이었던 2004년 7월 금강산에서 열린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어머니 강 여사와 함께 가서 이모 강병옥 씨를 만났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KBS에 출연해가지고 어머니에게 제일 효도했던 것이 이때 어머니를 모시고 갔던 게 아닌가 싶다.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 북한을 한 번 갈 수 있으면 한 번 더 갈 수 있으면 더 소원이 없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제일 공평한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간이 똑같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하루는 24시간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죽음 앞에서 인생을 생각하게 되는 게 장례식의 의미죠. 문재인 대통령은 행운입니다.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그것도 굉장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뜻을 마음대로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국제 정세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특히 11월에 부산에서 한 아세안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김정은을 모시고 싶었지만은 김정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을 버린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 필요 없이 트럼프와 직거래를 할 수가 있다. 트럼프와 통하는 사이다. 그러니까 문재인 중재자 역할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노골적으로 사사건건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을 욕보이고 있습니다. 사사건건하고 있습니다. 사사건건. 최근에 있었던 축구 시합에서 노골적으로 냉대한 것도 김정은이가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아래 사람들이 그냥 반영한 겁니다. 경멸하고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반국가 단체의 수계로부터 이런 대접을 받는 걸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아주 편치 못합니다. 일단 왜 김정은이가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대우하느냐 하는 것을 김정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김정은 입장입니다. 이런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동안 몇 차례 만나서 평화경제, 남북교류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우리 민족끼리 손잡고 자주통일하자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은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구체적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개 정도는 최소한도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미국을 설득을 해가지고 대북 제재 완화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위해서
한 거 있지 않느냐. 김정은이가 만나주고, 그리고 그 덕분에 선거에서도, 지방선거에서도 압승을 하고 인기도 오르고 한때 노벨상 후보자로도 거론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남은 게 뭐냐. 평창올림픽 이후에 1년 한 7, 8개월 지났는데 남은 게 뭐냐. 9.19 군사합의, 그거 우리한테 유리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나한테 지금 가장 급한 것은 돈이 들어오는 것이다. 현금이 들어오는 것이다. 받은 게 없다. 더구나 하노이 회담은 문재인 대통령 믿고 나갔다가 완전 실패했다.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에 의하면은 영변 핵시설 폐기하면은 미국은 대북 제재를 상당히 해제해 줄 것 같이 이야기해서 그 카드를 갖고 김정은이가 3박 4일 기차 여행을 해가지고 갔는데 그 카드를 내밀었더니 미국이 딱 거절해버렸다. 문재인 대통령 믿고 큰 도박을 했다가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더구나 지금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는 상당히 먹히고 있습니다. 중국이 숨통을 틀어주지만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되고, 최근 통계에 의하면은 북한의 수출액이 한때 30억 달러였는데 3억 달러로 줄었다는 겁니다. 3억 달러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한국 수출액이 한 5천억 달러 되죠. 그럼 3억 달러면 이게 도대체 100분의 1도 아닙니다. 1000분의 1도 아니죠. 5천억 달러의 1000분의 1은 5억 달러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분의 6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과연 2,500만 북한 주민들을 계속 먹여 살리고 수 있느냐? 외환 보유고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속타게 지켜보고 있는 것이 김정은인데, 과거처럼 한국이 김대중 때처럼 북한에 현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요새 여러 풍설을 이야기하지만은 최소한 한국 정권이 북한에 현금을 줄 수는 없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현금을 주려면은 몇억 달러를 줘야 되는데, 그게 관계되는 사람이 여러 수십 명 되고, 그 사람들은 이랬다가는 정권 바뀌면은 나는 감옥에 간다라고 생각할 테니까 그런 짓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달러의 이동에 대해서는 미국이 치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은 필요한 게 달러인데 달러가 안 들어온다, 남쪽으로부터. 문서로서의 군사 합의는 우리한테 장기적으로는 유리한데, 지금 막상 급한 거는 돈이다. 돈.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더구나 이제는 바로 미국과 통하게 되어 있고, 트럼프는 또 김정은에게 상당히 예우를 해주고 하니까 어느덧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의 가치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또한 문재인 대통령을 불신하게 된 것은 작년 3월에 정의용 특사를 보내가지고 트럼프를 설득을 할 때는 김정은이가 핵 폐기의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고 했는데, 그걸 믿고 그 미국 대통령이 가장 큰 선물인 김정은을 만나주는 회담, 싱가포르 회담을 결단을 했는데, 나중에 실무자들 만나서 맞춰보니까 전혀 핵을 폐기할 의사가 없고 오히려 핵 보유국 행세를 한다. 핵 보유국 입장에서 핵 군축 회담 자세로 나오는 데 대해서 절망을 했고,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가 내가 실패했다고는 말할 수 없으니까 지금까지 끌려왔는데 이제 득본 게 별로 없다. 트럼프 또한 개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속았다. 김정은도 속았다.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의 처지가 이렇게 아주 곤혹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찬스라고 봅니다. 이제 김정은 카드를 접어야 합니다. 김정은 카드를 버리면은 크게 보입니다. 뭘 하나에 집착을 하다가 그걸 버려버리면은 다른 세상이 열립니다. 다른 세상은 뭡니까? 대한민국 세상이죠. 대한민국이라는 위대한 나라의 대통령이다 로 돌아오면은 모든 게 투명하게 보입니다.
더구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가장 비판하는 한국의 자유우파 세력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국가 이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남북 관계를 정리하고 한미 동맹 관계를 복원시키고 잘못 판단해서 파기 결정을 한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다시 복원시키는 이런 조치를 취하면은 좌파보다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던 자유우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박수를 보낼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 좌파는 자기의 이익을 국가 위에 놓지만은 우리 자유우파 대한민국 세력은 국가 이익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지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예가 노무현 때도 있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를 추진하고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니까 가장 앞장서서 편들었던 사람들이 노무현 비판 세력이었습니다. 즉 우파 세력이었어요. 이라크 파병 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노무현 지지 세력이 오히려 등을 돌리고 했습니다. 그건 당연하죠. 그들은 사적 이익을 앞세우고 우리 자유우파 세력은 국익, 공을 앞세웁니다. 공. 그야말로 선공후사죠. 공을 앞세우고 사적 이익은 뒤로 돌리는 이런 국민들을 믿고 문재인 대통령이 유턴하는 김정은을 버리고 대한민국 품으로 돌아오는 김정은이라는 썩은 새끼줄을 잡고 인수봉까지 오르려고 하는 모험을 중단하는, 더구나 지금 빈소에서 인생도 생각하고 퇴임 후도 생각하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느냐,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역사적으로 어떤 자리냐 하는 것을 생각하는 시간대도 있습니다. 어제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에서 한 연설을 훌륭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하는 연설처럼 들렸습니다. 그것이 농담이 아니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